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만나 약 1년의 연애 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저와 연애를 하기 전에 회사 내에서 사귀었던 여직원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헤어진 지 한참 된 후에 저를 만났다고 하였기에 그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회사 내에 임직원의 수가 몇천 명이나 있기에 과거에 만났던 여자가 누구인지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 알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남편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연애 기간을 포함해서 약 4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살아왔습니다. 약 1년 전쯤에 사내 조직 개편이 있으면서 남편과는 다른 팀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서로의 출퇴근 시간을 맞춰서 같이 다녔지만 외근도 있고 각자의 팀 회식도 있고 야근도 있다 보니 서로 시간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즉 같은 회사지만 서로 다른 회사 다니는 것처럼 아침에 헤어지고 저녁에 집에서 다시 만납니다. 게다가 서로 일하는 건물도 다르다 보니 당연히 점심도 가끔 가다 먹던 커피도 같이 안 먹게 되었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규모나 상황상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주변에도 그렇게 사는 동료 부부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쩍 회식이 많다며 늦게 들어오고 조금씩 다른 주머니를 차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만의 비자금을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렇게 티가 날 정도로 챙겨가는 것은 과연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걸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조금 있으면 이 회사를 다닌 지도 곧 10년이 되어 갑니다.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또 그들이 제가 누구와 결혼을 하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즘 제 남편이 같은 부서의 여직원하고 요즘 들어 부쩍 친하게 지내는 것 같다고 하면서 신경 좀 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하고 집에 있을 때는 아기를 만들자며 저와의 관계에서는 문제도 없었고 평소처럼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마음에 담아주지 않았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로서 친할 수도 있고 그 친한 동료가 여직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내에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일 정도로 성비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전화를 하였고 남편은 그런 거 아니라며 오해 사지 않도록 더욱 행동을 조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자기를 어떻게 의심을 할 수 있냐면서 화를 낼 성격인데 순순히 인정하고 조심한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해 보았지만 이미 잠겨 있었고 남편이 잠들기만 기다렸다가 남편의 지문으로 핸드폰의 보안을 풀어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까지도 어떤 여자와 달달한 메신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대충 메신저 내용들을 다 살펴보니 결혼한 사실과 아내인 제가 누군지까지 모든 것을 알면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둘이서 외근을 나가서 하라는 회사 일은 안 하고 모텔에 들어가 큰일을 치르고서는 서로 아쉽다며 난리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만들어서 같이 외근을 다니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고 남편 폰에 있던 그 여자 연락처를 가지고 회사 인사정보를 검색해서 남편과 만나는 내연녀가 누군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희 결혼식에서 제 부케를 받았던 여자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여자는 제 회사 친구입니다. 이것들이 꽤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것 같았습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여기저기 알만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저와 결혼하기 전에 회사 내에서 사귀었던 여직원이
제 친구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날 저녁 남편과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정을 하더니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결국에는 모든 사실을 실토하였습니다. 저와 만날 때는 헤어졌던 것이 맞지만 저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다투는 날이 종종이 있었는데 그때 둘이서 다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가끔가다 그년이 연락을 해서는 뭐 하는지 묻기만 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다가 연락을 끝내길래 참 이상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씩씩거리면서 회사를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리하겠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였지만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었고 그 상대가 제가 잘 알아는 여자라는 것이 더 괘씸하고 더러워 보였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회사 주차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그 여자가 저를 보며 반갑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못 본 척 지나가려는데 그 거리를 뛰어와서 팔짱을 끼면서 친한 척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밀쳐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가려는데 그 장면을 지켜본 남편이 오더니 그 여자 편을 들면서 저한테 소리는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실수로 밀쳐서 넘어진 거고 사과를 받았다고 하는데도 정말 주차장이 떠나갈 정도로 저한테 욕을 하면서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계속 참고 또 참았는데 결국 저도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온갖 세상에 있는 욕을 다 하면서 그 여자한테도 더럽다며 욕을 하였습니다. 최소한 저한테 사과를 할 줄 알았더니 끼리끼리 논다고 오히려 제 머리끄덩이를 붙잡으며 저를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맞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같이 그년의 머리끄덩이를 붙잡고 싸웠습니다. 사방팔방 할퀴도 당하고 옷에 단추도 다 떨어지고 치마도 찢어지고 머리도 산발이 된 채로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팀장님이 오시자마자 상황을 말씀드리고 연차를 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한두 시간쯤 지나서부터 회사 지인들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서 사진 및 사연을 봤다면서 안부 문자와 전화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년 놈들은 그대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뻔뻔하게 일을 하고 있다며 게시판에 올리는데 댓글에 온갖 욕들이 달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응원하는 글도 많이 달린다면서 내일부터 다시 아무렇지 않게 출근하라고 힘내라고 하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 가정사에 온 회사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남편은 이혼하겠다는 문자와 함께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이 그 여자 편을 드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자리에 갔더니 작은 초콜릿부터 응원의 쪽지까지 한가득이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회사에서도 그 둘의 행실을 문제 삼아서 해고시킬 수도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제 저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관련 소문이 나올 때마다 저한테 다들 알려주시면서 힘내라고 하시니 모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이혼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다 잊고 평소처럼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다시 잘 살 수 있겠죠? 답답한 마음이 없어지지가 않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유부녀입니다. 현재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혼을 해야 하는데 남 좋은 일 시키는 것만 같아서 쉽게 이혼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약 10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해외 출장이 많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첫째 아이를 낳을 때도 남편은 한국에 없었습니다. 1년에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 해외에 있는 시간이 많을 만큼 바빴던 남편이 어느 날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사업으로 해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야망이 큰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예상했던 그때가 왔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걸고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 받을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니 기회는 단 한 번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실패하면 미련을 버리고 다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열심히 사업을 준비하였고 몇 개월 뒤에 퇴사 및 창업을 하였습니다. 저도 시간이 날 때면 회사로 나가서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보고 배운 것이 해외 생산 및 유통이기에 남편의 해외 출장은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회사이고 막 창업한 회사이다 보니 사람도 자금도 인프라도 시스템도 부족한 것들이 많은 만큼 남편은 더 많이 더 오랫동안 해외 현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점점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남편이 해외에서 같이 사는 것을 제안하였지만 동남아에서 그것도 외진 동네에 전기도 잘 끊기는 그런 곳에서 아직 5살과 1살 된 두 아이를 데리고 살기에 너무 부족하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남편도 현지 사정을 저보다 더 잘 알면서도 저런 제안은 한 걸 보면 지나고 보니 많이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나니 나름 회사도 커지고 자리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해외 출장 기간이나 횟수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안정적이고 행복한 시간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할 무렵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출장 갔던 남편도 한국에 급하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면서 현지 여자 직원과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당분간 한국에서 해외 현지 업무를 봐야 될 수도 있는데 현지에서 통역 겸 비서로 일하던 직원분들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다면서 집을 구할 때까지 당분간만 같이 지내자고 하였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음식이나 저희 가족 때문에 그 여자가 불편함을 느낄까 봐 더 조심하고 더 양보하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과 같이 출퇴근을 하였고 그때마다 저는 그 여자의 아이까지 집에서 돌봐주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 오자마자 외국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들을 우리 가족처럼 돌봐주었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나가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삼시세끼 다 해 먹이고 청소며 빨래까지 해주고 저도 사람인지 화가 나더군요. 남편에게 참다 결국 화를 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얻었다며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였고 아침이면 당연하다는 듯이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찾아와 맡기고서는 남편 차를 타고 출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이만 안 살 뿐. 주말이면 저희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있다가 가고 그러다 보니 밥이며 간식이며 매주 주말이 명절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몇 번을 이야기하였지만 그들의 상황이 딱하다면서 저보고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남편 회사의 직원이고 업무회 때문에 한국에 와서 일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럼 그에 합당한 보수와 지낼 장소를 제공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육아나 빨래 등 집안일은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도저히 남편과 대화가 되지 않았고 사건이 터진 그날 아침도 당연하다는 듯이 아이를 데리고 집 앞으로 찾아왔길래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의 아이도 데리고 가라고 하였지만 친정에 가는데도 꼭 데려가서 당신 직원의 아이까지 돌봐야 되냐며 큰 소리를 치고는 나왔습니다.
그날 점심때쯤 돼서 그 여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당연 그동안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을 할 줄 알았는데 할 말이 있다며 만날 수 있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할 말이 많았기에 아이들을 엄마에게 맡기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 여자. 저를 보고도 일어나서 인사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이런 갑질을 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집에서 남편이랑 있을 때는 그렇게 예의를 갖추더니 밖에서 만나니 완전 딴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아이를 갑자기 그렇게 안 봐주면 어떡하냐면서 결국 출근도 못했다면서 따지더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자기 자식의 요가는 자기가 하는 것이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앞으로 절대 아이를 안 봐줄 테니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어떻게 자기만의 아이냐면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주며 제 남편의 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의 아이인 만큼 저도 육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싫으면 제 남편과 이혼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자기가 저희 집에서 제 역할을 하면서 잘 지낼 수 있다고 하면서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미친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그 자리에서 나와서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걸자마자 있었던 일들을 바로 다 이야기하면서 통역과 현지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여자밖에 없냐며 당장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안 되냐고 화를 내었습니다. 남편은 바쁘다며 저녁에 이야기하자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을 하면서 친정집으로 저와 아이들을 데리러 왔고 같이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 앞에는 그 여자와 그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싫었지만 다 같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할 말이 있다면서 저에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였다고는 하지만 이미 현지에 둘이서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었고 그 기간도 5년이 넘는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그 아이도 남편의 아이가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 때문에 위험해서 같이 데리고 들어온 거라며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다시 해외로 데리고 갈 테니 그때까지만 참고 이해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전처럼 지내면 된다고 하면서 아직도 저와 제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지금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거냐고 따졌더니 맞답니다. 제가 역으로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서는 다른 남자와 그 아이를 같이 살자고 데리고 오면 이해할 수 있겠냐고 묻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이혼을 하던지 저 여자와 아이를 알아서 정리하던지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한국이고 저들은 외국인인 반면에 저와 제 아이들은 한국 사람인데다가 저 아이가 제 아이들보다 어리고 혼자이기에 저 보고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의미심장하게 웃는 저 여자의 미소가 보이는데 눈이 돌아버렸고 머리끄덩이 잡고 던져버렸습니다. 아까 낮에는 그렇게 당당하게 저를 무시하더니 남편 여비라고 세상 연약한 척은 다 하면서 남편에게 들러붙는데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알았다며 사라져 주겠다고 하면서 짐을 싸서 아이들과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모든 대화 내용은 녹음이 되어 있으니 이혼 진행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 분할하면서 헛소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울면서 남편에게 매달렸지만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와 현재는 전셋집을 구해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억울함도 풀고 이혼도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